자, 한 가족의 이야기에 무려 50억 원이라는 돈이 얽혀 있다면 과연 돈과 사랑 중에 뭐가 이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 충격적인 사연을 통해서 가족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성공한 자식은 부모의 트로피다. 이 한마디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극히 평범한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돈에 대한 아주 확고한 철학을 배우면서 자랐다고 해요. 네, 바로 이겁니다. 땀 흘려 번 돈은 무겁고 쉽게 얻은 돈은 가볍게 날아간다. 이게 이 집안의 신조였어요. 심지어 예전에 강만 부동산 투자로 정말 큰 부자가 된 후에도 이 원칙 하나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친절하고 겸손하고 직업은 의사,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아니, 모두가 부러워하는 의사인데 몇 년째 똑같은 옷 몇 벌로 돌려 입고 차도 없고요. 데이트 비용도 거의 여자분이 낼 때가 많았다고 해요. 심지어 비 오는 날엔 택시비가 없어서 돈을 빌려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녀는 당연히 이 사람 집안이 아들 의사 만들려고 모든 걸 희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2년 뒤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게 되자 남자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자기 월급 통장 전체를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는 빈털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통제 뒤에는요,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가독사가 숨어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남자분이 중학생 때 어머니의 문제로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대학 다닐 땐 학비며 생활비며 전부 아버지가 대주셨대요. 졸업하고 나서는 어머니가 여러 명의 새 아버지라면서 남자를 소개해주는 바람에 엄청난 혼란을 겪기도 했고요. 이 모든 과거가 현재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제야 약혼자가 왜 어머니를 아무에게도 소개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죠. 자, 드디어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주인공 어머니가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는데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한 곳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서로 알아가기 위한 따뜻한 대화헌영 뱉은 첫 마디가 반포 그 아파트 사신다면서요? 거긴 40억, 50억은 할 텐데 였습니다. 이건 뭐 결혼이 아니라 거의 부동산 거래하러 온 사람 같았죠. 이 한마디의 상견례 분위기는 그야말로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뒤 주인공의 부모님이 두 사람에게 신혼집을 사주겠다고 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합니다.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주인공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는 자기가 이미 봐둔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니 그걸로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아파트 받았으니까 입금만 하시면 돼요. 이건 뭐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빚을 독촉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비싼 아파트를 꼭 집어서 요구했던 데에는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랑 같이 살기 위해서였죠. 아들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기는커녕 자기 노후 대책을 세우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경고선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약혼자에게 마지막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돈줄 노릇을 하는 삶에 지쳤다면서 그는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끝내기 위해 아주 기막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계획의 첫 단계는 미끼를 던지는 거였습니다. 주인공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녀의 탐욕을 자극할 만한 훨씬 더 솔깃한 제안을 던졌죠. 주인공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머니, 20억으로 되겠어요? 양가 체면이 있는데 적어도 50억은 돼야죠. 탐욕에 눈이 먼 예비 시어머니는 이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50억짜리 집이라는 말에 흥분해서는 바로 좋다고 한 거죠. 그리고 몇 주 뒤 드디어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저희 집 구했어요! 라는 전화와 함께 주소가 전송됐죠.
예비 시어머니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주소지로 향했는데 어째 주소가 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활짝 웃고 있는 주인공이 서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녀의 친정집 현관이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꿈에 그리던 그 50억짜리 신혼집은 바로 주인공 가족이 이미 살고 있던 그 집이었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깨달은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지막 일격은 바로 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들의 이 마지막 말을 끝으로 문은 닫혔고 시어머니는 결국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인공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요. 남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 뭔지를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랑 같이 낚시도 가고 장모님이 차려주시는 따뜻한 아침밥을 먹으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느꼈다고 해요. 평생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리고 곧 두 사람은 이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에게 버림받은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들 월급의 30%를 내놓으라는 등 상식 밖의 요구가 계속되자 부부는 결국 모든 재정적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재는 모든 연락이 끊긴 채 홀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는 순간 사랑은 아주 쉽게 지배로 변질된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자식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성공을 증명하는 트로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도대체 언제부터 소유가 되는 걸까요? 지지와 통제,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 50억 원짜리 교훈이었습니다.